우리의 체질도요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허기짐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어떤 지방을 대사시키는 능력이 달라져요. 여기에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닥터 프렌즈. 네,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 우창용입니다. 살이 찌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난 조금 살이 잘 찌는 체질이야. 난 정말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고 운동을 하고 안 먹어도 잘 빠지지 않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있는지, 그리고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있는지, 우리 몸의 체질이 바뀔 수도 있는 건지 혹은 정해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궁금해 하셔서 우리의 체질을 실제로 바꿀 수 있고 바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살이 잘 찌는 체질이신 분들은 살을 빼더라도 그 불안감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그렇게 쪘었던 기억도 있고, 예전에 좋아했던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은 식욕이 폭발하는 거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0kg, 30kg 이렇게 빼신 분들 중에도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처음부터 마르셨던 분들은 보통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비만하신 분들이 느끼는 허기를 왜 그걸 못 참지? 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그냥 운동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유전적인 영향, 그리고 비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 때문에 독감에 걸렸을 때 기운이 없고 좀 누워있고 싶잖아요. 이런 것처럼 훨씬 더 그 활동량 자체가 더 적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음식에 대한 허기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올라와서 배고픔이 고통스럽다고 느끼고, 음식을 안 먹을 때도 내 몸에 있는 지방을 꺼내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가 정말 극한의 허기를 더 느껴서 다음 음식을 먹게 갈망하는 신체 반응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면은 유전자면은 결정된 거고 바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지난 한 10여 년간의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밝혀졌어요. 구성유전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DNA 염기 서열,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은 그 DNA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비만하게 하는 유전자와 마르게 하는 유전자를 사실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어떤 것들을 더 발현시키느냐, 그 설계도에 그려진 단백질들을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체질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느끼는 허기짐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어떤 지방을 대사시키는 능력이 달라져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일벌과 여왕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벌과 여왕벌은요 사실 유전적으로는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얘네가 어렸을 때 어떤 음식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발현 정도가 달라지면서 크기나 생식 능력이 전혀 다른 개체로 성장하게 돼요. 그렇게 많은 차이를 끌어낼 수 있는 게 구성유전학의 개념이고, 우리의 체질도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안 좋은 게 먹던 것들을 적게 먹으면서 생활이나 환경, 스트레스가 그대로라면요 결국 살을 다시 찔 수밖에 없어요. 체질과 어떤 호르몬을 우리가 의지로 이겨내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성유전학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관계, 마음 상태, 신체 활동, 수면 등 신체 리듬, 심지어 경제적 상태, 또 클래식하게 우리가 먹는 음식,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다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장내 미생물, 약물이나 술, 담배, 질병 상태들이 유전자들의 발현 정도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원래 마른 체질이었는데 어렸을 때 어떤 약을 먹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살이 쪄, 이런 것도 이후성유전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일견타당한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전략을 짤 때 우리의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체질을 바꿔나가야 살이 빠지시면서 내 몸이 허기짐을 덜 느끼고 포만감을 더 잘 느끼고 지방대사를 더 원활하게 하고 피로감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것들을 적게 먹는 게 아니라 다르게 먹어야 돼요. 이 다르게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느끼는 그 허기짐들이 병적인 허기짐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게 돼요. 가장 이제 보고가 많이 되어 있는 허기짐을 더 느끼게 하는 물질들에는 첫 번째로는 단순당이 있어요. 설탕과 액상과당, 음료수, 콜라, 주스나 이런 것들의 성분표 보시면은 당류로 들어있는 것, 탄수화물로 들어있는 것들 막 20g 이상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우리 몸의 후성유전학적 측면에서 허기짐을 더 느끼게 하고 포만감을 못 느끼게 해요. 그리고 좋지 않은 기름들, 그래서 에너지 댄스가 높은 것들이 포만감을 더 못 느끼게 하고 허기짐을 더 느끼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을 먹을 때도 오메가3, 6의 비율을 조절해서 먹어야 돼요. 오메가3가 조금 더 풍부한 음식들이 조금 더 좋은 기름이고 포만감이나 허기짐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여기에는 호두나 들기름, 고등어, 청어, 연어, 좋은 자연식품으로 식사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또 핵심 중에 하나는 충분한 식이섬유예요.
아까 입으로 먹는 것 중에 장내 미생물도 들어있었잖아요. 결국에 충분한 식이섬유를 먹어줘야 장내 미생물들이 더 좋은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고 우리의 뇌에 포만감을 더 느끼게 하고 그리고 대사도 원활해지고 허기짐을 덜 느끼게 해요. 그래서 단순당을 줄이고 오메가3를 더 먹으면서 충분한 식이섬유를 먹는 이런 다르게 먹기에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것들, 취향에 맞는 것들 찾아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각자의 기질에 맞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체 활동을 적어도 아침에 5분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타바타 같은 것들을 5분이라도 해서 우리 몸에 신체 자극을 주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시그널들이 우리 몸에 전달이 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더 지방을 대사하는 그런 몸을 만들려면은 숨이 찰 정도 활동을 5분이라도 하시는 게 좋고 최대한 빠르게 걸으시고 엘리베이터는 올라가는 건 적어도 타지 않는 거를 해보셔야 활동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명상, 즉 스트레스 관리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호르몬들과 시그널들은 대사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합니다. 무조건 저장하는 쪽으로 신호를 보내고 대사 질환들을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 몸 체질을 바꿔요. 그래서 최소 6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보니 나도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명상이에요. 어두컴컴한 안 좋은 생각들, 스트레스가 되는 생각들이 있죠. 그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생각과 나를 좀 떨어져 보고 스트레스에서 나를 좀 지킬 수 있는 명상들을 아침에 한 3분 정도라도 루틴으로 넣어주는 게 신체적인 스트레스 레벨까지도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명상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다르게 먹는 것, 신체 활동을 하는 것, 수면과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는 것에서부터 다이어트가 진행이 된다면은 점차 우리의 체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살이 더 찌지 않고 대사적으로 건강하고 활력이 생기고 활동을 더 할 수 있는 체질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고요. 요요가 안 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체질의 변화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이어트로 고민하시고 반복되는 요요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윈 다이어트에서 이런 분들을 상담을 하고 기질적 특징, 신체적 특징에 맞춰서 컨설팅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는 분들, 요요가 없는 분들을 보니까 체질적인 변화,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자기의 그 루틴에 넣으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과정 속에서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져가시면서 체중의 변화를 길게 가져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체중 조절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되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테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도움되는 이야기들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